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의 온라인 쪽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 직구 쪽도 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자, 이 기업 소개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직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업 소개 들어보고 저희 투자 매력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기업, 바로 아마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해외 직구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보셨을 바로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최근 알리바바가 무섭게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명성면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1994년, 자본금은 $300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인터넷 서점 서비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수많은 오프라인 서점들이 줄도산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책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서 부문과 인터넷 서점, 또 인터넷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이 킨들과 같은 기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드론 배송에 공을 들이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 드론 배송 특허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미래에는 직구를 하면 드론이 배송을 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외에 대한 어떤 직구, 직접 구매에 대한 어떤 선도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이 아마존 저희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김동은 연구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아마존입니다. 종목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계 최초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자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고 심볼명은 AMZN입니다. 현재가는 $427.26이며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52주 최고가는 $452.65, 최저가는 $284를 기록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량은 236만 572주가량 되며 시가총액은 1,984억 1,200만 달러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전자상업회사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용자 콘텐츠의 활용 방법,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아마존은 세상 모든 것을 판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제품 라인을 제공하며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종목의 그럼 주요 연혁과 더불어서 성장은 좀 어떻게 하는지 성장 스토리도 함께 들려주실까요? 예, 아마존은 1995년 7월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출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회사 부사장으로 있던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시작되었고 아마존이라는 회사명은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회사명을 짓기 위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회사 이름을 고민하다가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출범 후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1996년 실리콘밸리로 이전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후 1997년 5월 한 주당 $18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1997년부터 책뿐만 아니라 DVD, 음악, CD, MP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1998년에 영국과 독일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되는데 해외 진출 초기에는 미국에서처럼 온라인 서적 판매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미국에서 음반 및 미디어 상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을 전후한 인터넷 버블 위기를 잘 견뎌낸 아마존은 2006년부터는 아마존 단순 보관 서비스 아마존 S3를 시작하면서 이후에 본격화될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007년에는 전자책 리더기인 아마존 킨들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의 출시는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전자책의 내용을 소리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탑재한 킨들2를 출시하고 2011년에는 책뿐만 아니라 음악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터치 스크린 기반의 킨들 파이어를 출시하게 됩니다. 책, 음반, 영화 등의 폭넓은 콘텐츠 킨들이라는 전용 하드웨어와 결합해 제공함으로써 애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결합을 통한 시장
창출 방식에 대항하고 있으며 킨들 파이어라는 태블릿을 출시해 애플 아이패드의 독주에 내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킨들을 출시해 시들해져 가던 전자책 시장에 불씨를 지펴 아마존이 전자책 판매를 시작한 지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양장본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팔게 됩니다. 아마존은 서적 온라인 판매에서 전자책 단말기와 전자책 콘텐츠 판매를 확충하고 그들이 보유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술을 토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영역을 식품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 서비스와 취급 물품의 다양화 등 아마존이 온라인상의 얼마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아마존이 얼마트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아마존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좀 살펴봤고, 종목 수익률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장기 3개월부터, 3년부터 이 단기 1개월까지의 이 수익률 추이, 어떻게, 수익률을 가져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적도 좀 함께 살펴봐 주시죠. 우선 3년 수익률은 87.1%로 가량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현재 주가로만 판단한다면 2개월 전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장 높은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이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마존은 4월에 발표된 2015년 1분기 실적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22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가 역시 우상향 패턴을 잘 그리고 있는 기업인데 경쟁도 따라서 굉장히 좀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아마존은 이제 오프라인까지도 통틀어서도 얼마트를 제외한 모든 유통업체들을 압도하는 유통공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로서 아마존이 가지는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씩을 쏟아부어 미국 곳곳에 대형 물류 섹터를 구축한 아마존은 지난 2014년에 인수한 키바 시스템즈가 만든 키 40cm, 무게 135kg의 로봇을 각 물류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창고 전체는 소프트웨어가 감시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로봇들은 주문받은 상품을 찾아 이를 포장센터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은 이곳에서 해당 제품을 택배용 상자에 담아 포장한 뒤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일만 하면 되는 최첨단 설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땅덩이를 가진 미국에서 당일 배송이라는 유통 혁신을 이끌어낸 아마존은 올 초부터 뉴욕에서 프라임 나우라는 시범 택배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게 약 $7의 배송료로 1시간 이내에 제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아마존은 드론을 통해 30분 내에 제품을 배송하는 프라임 에어 서비스도 시험 중입니다. 최근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미국 내 드론 시험 비행 승인을 받은 만큼 1, 2년 내에 드론 배송이라는 꿈같은 서비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존은 물류와 배송 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외형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통해 북미와 유럽에서 성장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존 관련해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투자 의견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세워주시죠. 대부분의 기관에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투자 의견을 제시한 샌포드 번스틴은 목표가를 $600로 잡았으며 모건 스탠리의 경우 $520로 목표가를 제시하며 투자 유망 종목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밖에 많은 기관들이 매수 의견을 내놓으며 평균적으로 $500 초반대의 목표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본다면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500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될지 차트도 한번 봐주실까요? 2014년에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올해 초부터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중기 N자형을 봤을 때에도 아직 목표치가 남아있습니다. 4월 24일 실적이 발표되며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도 한 번에 돌파 후 지금은 매물 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횡보 흐름을 보이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패턴을 봤을 때 61선 부근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박스권 흐름이 나온 후 61선 부근으로 근처에서 양봉을 터치하고 나서 저항인 $433를 돌파하면 N자형 목표치인 $46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차적으로 $466 선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 내로 이제 배송이 가능해질 아마존의 드론 배송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김동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직투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 국내로 이슈를 돌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